첨보 여러분, 그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영업이익도 앞으로 개선될 요소도 있고 충분한데 매크로 지표가 바뀌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천하장사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죠? 지금 중국 지표 안 좋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수산화이템, 탄산이템가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전해질 전액도 높은 단가를 갖다가 추구해낼 수 없고 중국에 대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단가 부분은 압력을 좀 받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만,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첨보가 2022년도 실적 그 수준까지는 충분히 낼 수 있다. 그게 언제냐? 2024년도. 그러니까 4분기부터 조금 개선된다고 제가 늘 이야기 드렸고, 주가 부분은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낮은 구간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당시 센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투자 기간이 몇 개월은 됩니까? 그렇죠. 6개월 이상은 충분히 봐주시고 가야 되는 것들이었고 조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연장해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년도 이맘때쯤 되면 내년도니까 7월이겠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 드린 게 7월이니까 7월쯤 되면 지금의 주가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사이드로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222 입동평균선 아랫단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굳이 매도를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일단 V자로 꺾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처음 리포트 드렸던 구간이 아마 17만 원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눌리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눌린다 하면 계속 조금씩 담아주세요. 틈새 틈새 있을 때마다. 저희가 보는 타겟은요. 반대로다가 곱하기 한 25, 6만 원 정도 보고 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충분히 일단 고려해보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료 보면서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오른다, 나른다, 지금 뭐 더, 지금 좀 더 눌릴 수 있죠. 왜? 2차전지 전체적인 분야. 근데 제가 볼 땐 더 많이 눌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 밑으로 가면 거의 매물이 없어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확인했던 건 거의 기저 부분까지 확인해 보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 하락할 수 있잖아라고 하면 그때는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것들이 뭐 연속으로 더 터졌겠죠.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가 더 안 좋아지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우리가 포워드 가이던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2021년도 것까지 가져왔어요. 이 데이터가. 이때 2021, 2022년도 이때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고 물론 시장 흐름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2023년도 들어서면서 어떻게 돼요? 매출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영업이익하고. 이게 거의 지금 2022년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가 그냥 팍 떨어져 버리니까 주가도 그만큼 하락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22% 아랫단으로 내려와서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요. 그러면 2024년도에 또 영업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500% 이상이고 매출액은 아마 그 2배 이상, 100% 이상 신장이고 영업이익은 거의 500% 이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실제로 다 새만금에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돌리고 있거든요. 돌리는 게 3분기부터 돌아가니까 지금 돌리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영업이익률 떨어지나 매출을 증가를 통해서 훼손된 영업이익률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과 또 그 가는 과정에서 우리 전해질 전의 가격도 조금 더 우상승해 가는 그런 패턴까지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낮은 구간일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표현을 들었고 조금 잘 들어오는 듯 하다가 결국은 수산화 리튬 가격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자 디스플레이 쪽에서 조금 커버링을 좀 쳐주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요. 2차전지 소재 부분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여기 YY 부분을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여기가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계속해서 1분기, 2분기 안 좋다가 3분기 좀 괜찮아지고 4분기 조금 더 그러니까 개선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속도로 개선이 되는 예상인데 실제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YY 대비해서 마이너스 상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4년도 이 모습 여기 보면 자, 500,
68% 예상치가 나오는데 그거 아니어도 400%면 어떻고 그쵸? 300%면 어떻고 500%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나타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020년 V자 이런 형태의 움직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저점 이 바닥 구간 여기가 언젠지는 모르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이 구간을 갖다 우리가 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쪽 하단부에 있는데 위치할 수도 있죠. 주가는 지금 더 눌리고 있으니까 저 아직 반기는 넘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하나 여러분들께서 이 전체적인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셔라. 제가 첨보 이야기 드릴 때 크게 먹을 때는 좀 길게 보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 예상치도 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윗단으로 올라와서 백투 노멀로. 그러니까 백투 노멀이 안 된 회사가 바로 어디다? 여기 첨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분리막은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전해질 전해액 쪽은 계속 수요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중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한국의 새만금에서 합작 투자 들어와서 거기에 공장도 짓고 하면 그게 돌아가는 그 과정도 있잖아요. 아, 공장이 좀 완성을 하고 돌아가고 그 시간은 좀 참아야죠. 주식을 사면 바로 올라가길 바랬다고 하면 이 종목은 아닌 거지. 시당초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린 적도 없고요. 그런 표현으로 다 한 것도 없어요. V자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부분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건 이 부분을 기대하고 가고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만큼은 충분히 되고 아니 공장량이 생산량이 5배가 늘어나요. 그러면 마진율이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예전보다 한 20% 정도 줄어도 충분히 커버링 칠 수 있다니까요. 과거만큼 실적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원래 제조업은 그거예요. 생산 캐파 늘리고 마진율은 좀 늘리고 가격 경쟁력 높여가면서 나의 공급량을 시장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들이죠. 뭐 어느 회사든 다 안 그렇습니까? 금융회사 같은 경우도 조금 0.1% 이자 더 주고 더 많은 고객 유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첨보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는 2차전지 소재 부분이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도 이 자리가 가장 낮은 구간이고 이렇게 가는 이걸 좀 보고 믿고 한번 가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믿지 않아요. 그럼 첨보 같은 거 투자하면 안 되지. 이런 예상치로 다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고 뭐 투자한 포인트가 아니야라고 하면 절대 이 부분 손절 치세요. 그러면 왜 이걸 갖고 들고 와서 이거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한 건 시간은 저 정도면 지금 거의 앞으로 1년은 최소 들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 주가만 놀리면 다 까먹어. 그리고 또 이거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에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땐. 자, 그렇게 생각하고 좀 봐주셔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나중에 답 나오면 또 그리고 주식이 쫙 가면 아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본인들이 잘하셔서 한 거 맞고요. 그런데 이 투자하는 포인트는 좀 잡아주세요. 제가 길게 차트를 가져온 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내년도까지 보면 여기에요. 여기 윗단 여기. 그러니까 최소 구간이 여기죠. 그래서 한 28만 원에서 32만 5천 원 이 사이를 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V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간다니까요. 제가 예상하는 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제가 다른 부분은 다 상승을 했는데 여기만 하락을 했어요. 그럼 언젠가 여기가 돌아가는 구조가 나올 때는 여러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를 거예요. 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은 중국이 어쨌든 우리나라에 미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중국이 그럼 뭐 맨날 안 좋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자, 그런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생산량 늘어난 거 분명히 실적은 결과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실적이 첨보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지 확실하게 개선되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때 첨보에 대한 우리가 리포트를 할 때는 내년도 이맘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으면 계속해서 홀드 하시고요. 자, 그렇지, 난 못해. 나는 그걸 못 기다리겠어. 라고 한다고 그러면 적정한 때 믹싱 해가지고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어쨌든 내년 이맘때까지 기다려 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나면 또 주가가 막 오르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들고 있어요?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저 앞에 얘기했잖아요. 2026년, 7년까지는 성장하기 시작을 할 거다고. 그걸 위해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공장 증설을 하는데 무슨 뭐 100억, 200억 씁니까? 한 3천억씩 발라버렸는데 대출 받았어요.
12 채권 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자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부담에 대해서만큼은 당장은 또 안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언제 괜찮아져? 이거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제 의견하고 좀 제가 좀 명확하고 좀 세게 이야기 오늘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그렇게 토시를 달기 시작하면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거는 뭐 제가 뭐 신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게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부분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공장 증설안의 비용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채권 발행했고 그 이자가 높아지니까 주가가 내려갔는데 아직 가격이 회복이 안 됐고 매출은 12월 달부터 나오고 뭐 이런 상태인데 이거 지금 주가가 오르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예. 다만 제가 얘기드렸던 건, 야, 지금 정도 수준이면 낮은 구간이 이제 거다. 왜 상하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근데 선반영 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눌려버린 거야. 이거 어떡하라고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늘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멤버십 많이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더욱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